자, 40번 합시다. 자, some researchers at Sheffield University, 대학교 이름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대학교 어떤 연구자들이 recruit, 이거 모집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129명의 하비스트면은 뭐 취미를 가진 사람,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 여기 보면은 취미에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 사람들을 모집했다. 보기 위해서 뭐를 볼 거냐면 How the time spent on their hobbies shapes their work life. 자, 이것도 조금 복잡한데 여기 의문사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이게 사실 금방금방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보는 연습을 해야 돼. 시간이 소모된 시간이야. 그들의 취미에. 그러니까 취미에 소모되어진 시간이 그들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 shape이라는 단어가 원래 모양이라고 번이 외우고 있을 건데 이게 모양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어떤 모양이 되게 만들다라고 해석해. 만들다라고 해석하거든. 그래서 취미에 써진 시간이 그들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좀 다듬으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기 위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 주제가 뭘까? 취미가 직장 생활에 끼치는 영향. 주제 나왔지. 첫 번째 문장에서. To begin with. 우선 이 정도로 해석을 하자. 우선 그 팀은 연구팀은 측정을 했습니다. The seriousness of each participant's hobby. 그 각각의 참가자들의 취미의 진지함에 대해서 측정을 했어. 그러니까 얘가 이 취미를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가를 측정을 했습니다. 뭐 하면서, 물어보면서 혹은 요청하면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 요청을 할 거냐면 평가해보라고 요청을 할 거야. 그들의 동의를, 어떤 진술에 대한, 그러니까 말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어,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동의를 하는지 한번 평가를 해봐라. 그러니까 그 왜 설문조사 하는 거지. 어떤 문장이 있고 동의, 완전 동의하면 뭐 5점, 동의 안 하면 1점. 그 평가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라고 했대.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말이냐면은 I regularly train for this hobby. 나는 규칙적으로 이 활동에 대해서 훈련을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라고 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데 얘하고 병렬이야. 엄청 멀지. 그리고 평가를 했다. How similar the demands of their job and hobby were. 얼마나 비슷한가? 의주동이야. 이렇게 의주동이거든. demand는 요구 정도인데 그들의 직업과 취미의 요구사항이, 다시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과 취미에서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비슷한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 문장이 너무 길어서 벅차잖아. 다시 한번 해보자. 처음부터. 자, 우선 먼저 그 연구팀은 측정을 해봤어. 참가자들이 취미를 얼마나 진지하게 그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봤어. 물어보면서 그들에게 평가를 해보라고 요청을 했어. 요청을 하면서 예를 들면 나는 이 활동을, this activity, 이 취미 활동을 규칙적으로 훈련한다 와 같은 말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대. 규칙적으로 훈련하는 건 취미가 진지한 거야, 진지하지 않은 거야? 진지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 대해서 너 얼마나 동의하냐, 이렇게 진지함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해봤어. 그들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과 취미에서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비슷한가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내 경우에 좀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은 나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영어 강사인데 나는 취미가 뭐가 있을까? 난 기타 치는 게 취미거든. 비슷해? 완전 다르지. 완전.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 활동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훈련을 한다 와 같은 진술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냐고 물어봤어. 예를 들면 너 취미 활동, 기타 얼마나 규칙적으로 연습해? 나 연습 안 해.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거야. 난 별로 진지하지 않은 거는 진지한데 모르겠다.
일하느라 바빠서 기타 칠 시간이 없어. 자, then 그리고 나서 each month for 7 months. 7달 동안 매달. 7달 동안 매달. 그럼 몇 번이야? 7번이지. 7달 동안 매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7달 동안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7번. 참가자들은 recorded, 기록을 했어. How many hours they had dedicated to their activity.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이 헌신했는가. 그 활동에. 다시 참가자들은 기록을 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이 헌신했는가 그 활동에. 그러니까 취미 활동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completed, 완성했어. 뭐를 완성했냐면 어떤 스케일을 완성을 했는데, 여기서 스케일을 뭐라 해석했냐면 평가표 정도로 해석을 했네. 평가표를 완성했다. 어떤 평가표? 측정하는 평가표. 그들의 믿음을 측정하는 평가표.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their ability to effectively do their job. 그들의 직업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 평가표래. 다시 해줄게. 말이 너무 어렵지. 그들의 직업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는 평가표래. 그러니까 뭔 소리야? 다시. 자, 자신의 직업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측정했대. 내가 내 직업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영어 가르치는 게 내 직업이고 기타는 취미인데, 이런 거지. 7달 동안 참가자들은 내가 취미 활동을 몇 시간이나 했는지 기록을 했고, 그리고 내 직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 내 능력에 대해서 믿는 걸 측정했대. 그러니까 내가 영어 강사로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을 한 거야. 됐지? 또는 self-efficacy면 자기 효능감인데, 이것도 약간 뭐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는가 하거든. self-efficacy라는 말이.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자긍심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얼마나 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평가표를 작성했다. 자, 한 번만 더 말하고 넘어갈게. 취미생활 몇 시간이나 했냐 기록을 했고,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도 측정을 했대. 연관성을 보겠다는 거야, 지금. 연관성을 보겠다. 다음 거 볼게. The researchers found that. 연구자들이 발견했어. 뭐를 발견했냐면 참가자들이 spent longer than normal. 이거는 좀 밑줄 좀 쳐보고 할게. spend 시간 ing. spend 시간 ing는 뭐뭐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잖아. 뭐 할 때 참가자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뭐 하면서? 그들의 여가 활동을 보내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됐지? 취미 활동을 많이 했을 때 그들의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은? Their ability,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뭐 하는 능력이야? 자신의 직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증가했대. 자, 내가 기타 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 그러면 영어 강사로서 나의 자긍심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갔대. 다시 읽어봐. 참가자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가 활동을 하면서 보냈을 때, 내가 기타를 치면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아졌을 때, 자신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영어 강사로서의 나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증가했대. 약간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 취미 활동을 많이 했는데 뭔가 내 직업적인 거에 대한 자긍심이 올라갔대. 계속 읽어볼게. 그런데 This was only the case. 여기서 비동사 the case 하면
뭐 사실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표현이거든. 처음 보는 거 아닐 거야. This is the case면은 이것이 사실이다 정도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this was only the case면은 이것은 사실인데 오직 뭐 할 때만 사실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것은 이해됐어? 공준아? This, 봐봐. This was the case면 이것이 사실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근데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when이 들어갔으니까 오직 뭐 할 때만 사실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돼.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렇게 좀 힘줘서 얘기한 건데, 자, 이것은 오직 뭐 할 때만 사실이냐면 이건 뭐야? this는 뭐야 그러면? 위에서 말한 거. 취미 활동을 많이 했더니 직업에 대한 믿음이 올라간 건 뭐 할 때만 적용되는 사실이냐면, 됐지? 뭐 할 때만 적용이 되냐면 They had a serious hobby. 그들이 진지한 취미를 가지고 있을 때. 됐어? 근데 그 취미가 비슷하지 않아. 뭐랑? 그들의 직업이랑. 자, 다시.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기타 치는 게 취미야. 기타 치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 여기 문장이야. 기타 치는 시간이 늘어나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근데 기타 치는 시간이 늘어났더니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올라가는 건 뭐 할 때만 사실이야? 두 개가 다를 때. 그리고 serious. 내가 취미를 좀 진지하게 대할 때. 이거 내 얘긴데. 딱 내 얘긴데. 나 되게 진지하거든. 엄청 다르잖아. 내가 기타를 치는 시간이 늘어나면 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올라가는 건가 봐. 근데 생각해보면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학원 일을 하면서 좀 많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일을 열심히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기타를 많이 치는 경우는 좀 잘 될 때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마음이 힘들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럼 기타 안 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랬어. 자, 왜 벗이 나왔는지 얘기를 좀 해보면 앞에서는 취미가 직업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취미 활동을 많이 하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올라간다고 했잖아. 근데 밑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취미를 좀 진지하게 대할 때, 그리고 취미가 직업과 상관이 없을 때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사실인데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라고 조건 걸어버리는 거잖아. 그럼 벗 나와야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야. 나 너 좋아. 너 좋은데 네가 나한테 잘해줄 때만 좋아. 이건 조건을 걸면서 약간 이거에 반대 방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문장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역점 나오는 게 맞는 거고, 한글로 말해도 너무 자연스럽지. 나 너 좋은데 이럴 때만 좋아. 그럼 당연히 벗이 나와야겠지. 당연한 얘기겠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 자리가 벗이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자. 시험지에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자, 마지막 문장. When their hobby was both serious and similar to their job. 뭐 할 때? 그들의 취미가 both A and B야. 취미가 진지한 취미고 그들의 직업과 비슷할 때. 진지한 취미 그리고 직업하고 비슷해. 그러면 spending more time on it. 그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그것은 취미. 취미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사실상 감소시켰다. 그들의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을 감소시켜 버렸다. 자, 생각을 해보자. 내가 만약에 기타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기타 치는 걸 또 다른 거 해보자. 예를 들면 작곡하는 걸 취미로 가지고 있어. 직업, 취미 비슷하지? 근데 작곡을 되게 진지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취미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 한번 해봐. 떨어질까?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짜봐. 내가 기타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작곡을 취미로 해. 근데 내가 작곡을 정말 진지하게 많은 시간을 했어. 떨어질까? 왠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왜냐하면 여기에 힘을 너무 많이 쏟았어. 어차피 비슷하잖아. 여기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버렸으니까 좀 지치지 않을까?
그치? 뭔가 에너지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럴 것 같아. 글쓴이가 그런 얘기는 안 했어 물론. 그냥 우리의 상상일 뿐인 거야 그거. 됐어. 그 다음에 41번으로 가보자. 그건 안 해도 돼. 이거 요약문인데 요약문은 시험 낼 때 빼고 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기면 되고. 자, 41번으로 가봅시다. US commercial aviation has long had an extremely effective system. 커머셜은 상업의, aviation은 비행 정도의 뜻이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미국 민항 산업이라고 나오는데 민항이라는 말이 커머셜 에비에이션을 민항이라고 한 거야. 민항.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그렇게 한자를 잘하는 건 아닌데 이 항은 그 항공기 할 때 항일 거야. 비행기를 말하는. 그다음에 민은 백성민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상업적인 용도를 가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민항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상업적인이라는 뜻이라는 거 알고는 있자. 그래서 미국 민항은 has long had an 엄청나게 효과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 뭐에 대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이냐면 encouraging 파일럿들을 격려할 거야. 뭐 하라고 격려할 거냐면 에러 보고서를 어떤 오류가 생겼을 때 그 오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격려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대. 그러니까 비행기를 운행을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파일럿들이 제때제때 보고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많은 향상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생겼대. 뭐에 대해서? 항공기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되게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를 말하고 싶은 거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대. It wasn't easy to establish. 그것은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다. establish를 지금 정착으로 해석을 했어. 해석지 보니까. 파일럿들은 had severe self-induced social pressure against admitting to errors. 말이 조금 어려운데 파일럿들은 severe 무슨 뜻인지 알아? severe? severe? 느꼈다? 아니지. 심한이라는 뜻이야. 심한. 거기 심한 압박 이렇게 나오지. 심한 사회적 압박. severe이라는 말 자체가 좀 심하다라는 뜻이거든. 심하다. 그래서 파일럿들은 심한, induce라는 말은 유도하다라는 뜻인데 스스로 유도해낸,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사회적인 압박이 있어.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하면 파일럿들은 약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사회적인 압박이라는 걸 느껴. 뭐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내가 파일럿이야. 막 비행기 조종을 하는데 오류가 생겼어. 그리고 이제 비행이 끝나고 나가지고 가가지고 나 이런 실수했다. 이런 오류가 생겼었다. 말하기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실수를 인정하기 싫은 거지. 여기 체크. 게다가 to whom 누구에게? 누구에게? Would they report them? 그들이 그것을 보고할 건가? 오류 누구한테 보고할 거야? 확실히 not to their employer, 자신의 고용주한테는 아닐 거야.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걸 나를 고용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이런 실수했었다, 이런 오류가 있었다 가서 솔직하게 말할 거야? 잘릴 건데 그거 말하는 거지. moreover 기능 같은데 다른. 앞에서 뭐야? 사회적 압박. 밑에서는 고용주한테 말하면 잘리잖아. 같은데 다른 거지. 말하기 힘들다를 말하는 건 같은 건데 약간 왜 말하기 힘드냐? 앞에서는 사회적 압박, 부끄러우니까. 밑에서는 잘리니까. 같은데 다른. Not even to the Federal Aviation Authority, FAA, 미국 연방 항공청. 말 진짜 어렵다. 심지어 미국 연방 항공청한테는 아닐 거야. 더 아니야. 나를 고용했던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정부한테 말할 수도 없지. 왜냐하면 for가 뒤에 주어 동사 데리고 오면 for를 왜냐하면으로 해석하는 거 알지? 왜냐하면 그러면 걔네들 처벌받을 거거든.
그럼 내가 그거 왜 말해? 말 안 하지. 처벌받기 싫은데 왜 말하겠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나왔어. 오류가 생겼을 때 말을 해야 고치든가 말든가 할 건데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해결책은 이제 뭐냐면은 해결책은 허락해 주는 것이야. 나사가 잠깐만. 해결책은 나사가 자발적 액시던트 레포팅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해주는 것이야.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밑줄을 쳐볼게. 동사, 나사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거든. 그럼 이제 오형식 구조로 보일 거야. 그래서 동사 자리에 나오는 let을 사역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지. 해결책은 나사로 하여금 자발적 사고, 보고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야. 나사가 자발적으로 사고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그게 해결책이야. whereby, 그에 의해서 파일럿들이 submit, 제출할 수 있어. semi-anonymous report면은 반익명 보고서를 오류에 대한 그들이 만들었던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관찰했던. 자, 다시 그들이 저질렀던 오류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관찰했던 오류를 반익명으로 파일럿들이 제출할 수 있는 오류 보고 시스템을 나사가 만들어내게 하는 게 해결책이었대. 이해는 됐지? 해결책이 뭐야? 파일럿들이 반익명 보고서인데 그건 어떤 보고서지? 내가 본인이 저질렀던 오류를 보고해도 되고 아니면 observe in others, 다른 사람이 저질렀던 오류를 내가 일러도 되는 거야. 근데 그건 반익명이야. 그게 해결책이었대. once, 일단 뭐 하고 나서 NASA personnel had acquired the necessary information. personnel은 사람인데 여기서 인사부라고 해서 그랬어. 인사부. 그러니까 일단 나사에 있는 인사부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나면 그들은 detach, 떼어내. contact information. 그 contact information이면 연락처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연락처를 떼어낸다. 보고서에서. 연락처에서 떼어내서 우편으로 보내버려. 그걸 다시 누구한테 보내버려? 파일럿한테 보내버려.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 파일럿이 나 이런 오류가 있었다 라고 나사에 보냈어. 그럼 나사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딱 빼내고 나서 연락처 빼버리고 반송. 그럼 어떻게 될까? 나사에서는 필요한 정보는 얻었어. 근데 이 정보가 누구한테서 온 정보인지는 기록으로 남지 않겠지. 그럼 파일럿 입장에서는 처벌을 안 받겠지. 보고는 했지. 그러면 이제 서로 좋은 거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this meant that. 이것은 의미했다. 뭘 의미했냐면 나사는 더 이상 몰라. 누가 오류를 보고했는지 몰라. Which made it impossible for the airline companies or the FAA to find out who had submitted the report. 자, 이게 문장 구조가 이제 좀 복잡해질 건데 일단 이거는 계속적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주어라고 표시를 해볼 거고 made가 동사인 건 알 거고 이거 가목적어네. 여기 목적격 보어고 의미상의 주어야. 여기까지가 의미상의 주어고 여기가 진목적어야. 어마어마하지.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 그냥 단어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자, 다시 처음부터 볼게. 이것은 의미했다. 나사는 더 이상 몰라. 누가 오류를 보고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만들었다. 얘 해석 안 하지? 만들었다.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누가? 에어라인 컴퍼니나 FAA가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누가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발견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됐지?
이렇게 가면 돼. 사실 가목적어 구문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간 거고 의미상의 주어가 좀 길어서 조금 힘들어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많이 어려운 문장은 아니야.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간 걸 간단하게 보면은 FAA 이거 아까 뭐 미항공 뭐였지? 미항공 우주국 아닌데? 미국 연방 미국 연방 항공청 그래 미국 연방 항공청. 자, 미국 연방 항공청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enforce the penalties against error. 얘네들은 페널티를 가하는 애들이야. 오류에 대해서. 파일럿들이 실수를 했을 때 페널티를 가하는 애들이 미국 연방 항공청이야. 근데 그 미국 연방 항공청이 보고서를 누가 제출했는지 발견을 못하게 돼버렸어. 그러면은 페널티를 못 먹이겠지. 만약에 미국 연방 항공청이 독자적으로 알아차렸어. 오류를. 그리고 try to invoke a civil penalty or certificate suspension.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certificate suspension이면 면허 정지 정도로 해석을 할 거거든. 거기 보자. 면허 정지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civil penalty는 거기 보면은 벌금형이라고 나와. 벌금형. invoke는 일단 결론적인 얘기만 할게. 실시하다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자. 만약에 미국 연방 항공청이 독자적으로 오류를 발견해서 벌금형이나 면허 정지를 실시하려고 한다면 됐지? 일단 병렬은 누구랑 누구랑 병렬이 있냐면 얘하고 얘하고 병렬이라고 하자. 누군가가 보고를 하기도 전에 미국 연방 항공청이 먼저 발견하고 페널티 이렇게 먹여버리려고 한다면 The receipt of self-report가 자기 스스로 보고를 했다라는 것을 접수하면 자기 스스로 오류가 생겼다라는 걸 자백하면 그 자백이 접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exempts the pilot from punishment.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A를 B로부터 면하게 해주다라는 뜻이야. 스스로 보고했다라는 보고서가 접수가 됐다라는 것이 그 파일럿을 처벌로부터 면하게 해주었다. 어떤 상황인지 납득은 돼? 됐지? 다음 것. When a sufficient number of similar errors had been collected. 뭐 할 때? 충분한 숫자의 충분히 많은 비슷한 오류가 수집되면 비슷한 오류가 많이 수집이 되면 나사는 그것들을 분석을 할 거고 그리고 발행할 거야. 보고서를 발행할 거야. 그리고 레코멘데이션, 추천서를 발행할 거야. 누구한테? 에어라인에. 그리고 FAA, 미국 연방 항공청과 항공사에 약간 추천서나 보고서를 발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오류가 계속 발생하더라라는 게 이렇게 수집이 많이 되면 나사에서 이거를 분석하고 항공사들과 미국 연방 항공청에 야 이런 오류가 되게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한다거나 좀 보고서를 발행해서 상대방이 고칠 수 있게 해준다 정도의 얘기겠지. 구문이 조금 어렵다 이거는. These reports, 이러한 보고서는 또한 도와주었다. 파일럿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었다. 뭐를 깨달을 거냐면 그들의 오류 보고서가 귀중한 도구였다는 것을 뭐에 대해서 안전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귀중한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 자, 말로 좀 정리를 해보자. 글 처음부터 좀 봅시다. 책 봐봐. 첫 번째 봐봐.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다.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개선점을 만들어냈다. 세 번째 문장. 정착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 왜 쉽지 않았냐면 첫 번째, 파일럿들이 뭘 가지고 있어? 사회적 압박. 쉽게 말하면 뭐야? 내가 실수한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지. 내가 파일럿인데 오류를 만들어? 말도 안 돼. 인정하기가 싫어. 모어로벌 뒤에 또 어떤 문제가 있다?
그치? 그러니까 해고한다라는 말을 사실 대놓고 하진 않았는데 오류가 생겼다는 거 누구한테 보고할 건데 네 고용주한테 보고할 거야? 너 잘리고 싶어? 약간 그 개념이지. 그러니까 보고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미국 연방항공청 정부에서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처벌을 받아. 그러니까 말하기가 더 힘든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면 나사가 시스템을 만들었어. 어떤 시스템이야? 파일럿이 자기가 저질렀던 오류나 다른 파일럿이 저질렀던 오류를 관찰한 걸 반익명으로 보고를 해버리면 나사에서 어떻게? 정보를 분석하고 연락처 떼버려서 반송. 그럼 파일럿은 이제 자기의 기록이 남지 않겠지.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했다라는 기록도 남지 않고 내가 옆에 사람 거 꼬질렀다는 기록도 남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파일럿은 마음이 편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게 뭔 뜻이냐? 누가 보고했는지 모른다.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항공사나 FAA가 누가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꼬질른 파일럿도 내가 했다는 증거가 안 나오니까 마음이 편한 거야. 좀 웃긴다. 자, 만약에 미국 연방항공청? 말이 너무 어려워. FAA가 알게 되었어. 파일럿이 오류를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FAA가 먼저 알았어. 그러면 조금 나중에라도 파일럿이 보고서를 써서 접수를 해버리면 처벌을 면하게 돼. 그럼 파일럿 입장에서 무조건 접수를 하는 게 이득인 거지. 무조건 접수를 하는 게. 자, 그리고 비슷한 오류가 계속 반복이 되면 나사가 그거를 분석해서 FAA하고 항공사들한테 이렇게 줘. 야, 이런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견이 됐어. 이거 좀 고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제 고치겠지. 오류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파일럿들이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보고한 게 안전이 향상되는 게 더 안전해졌다라는 데 기여를 했구나 하면서 파일럿들은 좀 뿌듯해지겠지. 그럼 파일럿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무조건 오류가 생겼을 때 보고하는 게 이득인 상황이 돼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까지.